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8세 정옥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며느리에게 머리채 잡힌 시어머니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세 정옥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놀이터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살 손주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후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는 37살이고 아들 민호는 40살입니다. 그리고 5살 손주 하린이가 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결혼한 지는 7년이 되었고 저희가 함께 살게 된 건 3년 전입니다. 하린이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제가 육아를 도와주러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하린이가 할미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 제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반겼습니다. 아니, 반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문제가 생긴 건 할인이 밥 먹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TV를 틀어주거나 장난감으로 유인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때도 그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잘 먹어야 크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린이가 밥 안 먹으면 그냥 치워주세요. 배고프면 먹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애가 한 그릇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치워? 조금이라도 더 먹여야지. 요즘 육아법은 아이가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억지로 먹이면 식습관이 안 좋아진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은 원래 놀다가 배고프면 잘 안 먹어. 그럴 때 어른이 챙겨줘야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라고 하고 말았죠.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내 방식을 못마땅해 하는구나. 그 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하린이가 장난감을 안 치우면 저는 한 번 더 할미랑 같이 치우자고 달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치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버티면 그냥 기다리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시간에 빨리 치우고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린이가 때를 쓰면 저는 사탕이나 과자로 달랬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웃는 하린이를 보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보상으로 단 걸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어머니, 할인이 울 때 간식 주시면 안 돼요.
울면 뭔가 얻어낼 수 있다고 배우면 안 좋아요. 아니, 애가 울고불고 하는데 좀 달래주면 안 되나? 사탕 하나 주는 게 뭐 그리 큰일이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 너희들도 다 잘 컸잖아. 며느리는 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야기는 평범한 아침 주방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손주 할인이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며느리도 옆에서 아침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국은 끓을 때 간을 봐야지. 애는 미역국 싱거우면 안 먹는다더라.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툴툴거리는 정도였죠. 그냥 제가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잘 먹었어요. 할인이는 요즘 간 약하게 해도 잘 먹어요. 며느리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계속 말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짭짤해야 밥을 먹어. 그리고 장난감 치우라고 그냥 말만 하면 안 들어. 한번 따끔하게 해야지. 예. 다음엔 더 단호하게 말해볼게요. 며느리의 말끝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 육아 경험으로 조언한 것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지적으로 들렸나 봅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이런 말을 한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인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 얘기 너무. 엄만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며느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들렸습니다. 원래 그 말이 늘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문제라는 건가요? 제 방식이 문제라는 건가요? 이 집의 문제는 고함이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원래라는 단어가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 벽 앞에서 며느리는 말을 삼켰고 저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또 일이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TV 앞에 앉아 있길래 제가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이리 와. 할미가 사탕 줄게.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나, 응? 애정 어린 장난이었습니다. 손주가 좋아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단 거 줄 때 엄마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충치 때문에 요즘 조심하고 있어요. 아니, 사탕 하나에 무슨 큰일 난다냐. 애는 달달한 맛도 알아야 정서가 생겨. 그건 요즘 치과 선생님도.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또 말끝을 씹었습니다. 저는 내가 틀렸다는 거냐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이랬습니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둘 다 달래려고만 했습니다. 엄마, 수진도 이유가 있으니까 서로
조금만 맞춰요. 응? 맞춰? 내가 누구한테 맞춰 살라 배웠다고 그래.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시부모님께 맞추고 남편에게 맞추고 자식 키우느라 제 자신을 다 접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가 이제 손주를 보는 기쁨을 누리려 하는데 또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며느리는 뭘 합니까? 애 하나 키우면서 책이랑 인터넷에서 본 거 가지고 육아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3명을 키웠습니다. 육아, 책, 한 권 없이.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다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방식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말은 둥글게 돌았지만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할인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갔고 저와 며느리 할인이 셋이서 나갔습니다. 햇빛은 환하고 그늘은 얇았습니다. 요즘은 초가을이라 선선해서 놀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손주 할인이의 손을 잡고 미끄럼틀 쪽으로 갔고 며느리는 조금 떨어져서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항상 저렇게 거리를 뒀습니다. 제가 할인이랑 놀 때 옆에 바짝 붙어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할까봐 감시하는 것처럼요. 그게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할인이가 다른 아이와 장난감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할인이는 친구들이랑 잘 놀지 못했습니다. 자기 걸 못 나눠주고 친구가 먼저 가져가면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낼까? 싫어, 내 거야.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할인이가 갖고 놀던 공을 가져가려고 했고 할인이가 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아, 이리 와. 할미한테 와. 저는 할인이의 팔을 잡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할인이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 며느리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할인이 팔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놀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놀이터에서 이 정도도 못하나. 애 교육은 타이밍이야. 딱 잡아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때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이 때릴까봐. 무슨 말을 그렇게? 내가 왜 내 손주를 때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때리다니요? 저는 할인이를 때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정리하려고 팔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제 급한 손길에서
뭔가 다른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큰 소리로 말하니까 놀란 거죠. 할인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니, 제 앞에서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끌어당기거나 훈육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나도 애 키워봤다. 너희 둘 다 일할 때 내가 봐준 건 뭐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3년 동안 제 노후를 포기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손주 봐주고 집안일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간섭하지 말라고요? 동의 없이 하지 말라고요? 그건 감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애를 이리 줘. 할미한테 와. 그 순간 제 손이 다시 할인이 쪽으로 급히 뻗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할인이라도 제 쪽으로 오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할인이는 제 손주잖아요. 며느리의 몸이 반사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 손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머리카락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야, 머리 잡지 마.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증도 있었지만 그보다 수치심이 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다니.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어머, 저 집 무슨 일이래. 아이 앞에서 왜 저렇게까지. 시어머니 머리를 잡아?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이 다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힌 시어머니.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며느리의 손, 그 손을 바라보는 제 눈, 그리고 그것을 보는 5살 할인이의 눈, 아이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며느리도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손을 확 뗐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할인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뒤에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방에서 혼자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왜 손이 되었을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며느리가 내 머리채를? 내가 무슨 괴물이라도 된 줄 알아. 그렇게 보였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를 때릴 거라고 생각했다니요. 저는 평생 손주 손 하나 다치게 한 적 없는데 며느리 눈에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요? 아들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3년 만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못하겠어. 근데 오늘은 선을 넘었어. 우리 모두 다음 날도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서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할인이도 할머니한테 잘 안 왔습니다. 아이가 느낀 거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갈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생각을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아들이 식탁에 저와 며느리를 앉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얘기합시다. 엄마, 수진아, 서로 말할 기회를 줄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요. 이대로는 안 돼. 우리 가족이 깨져요. 저는 먼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먼저 미안하다. 내가 할인 팔을 급히 잡은 건 잘못이야. 놀라게 했지. 내 방식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 68년을 살아온 제가 30년 어린 며느리에게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우리 아들들 잘 키웠어. 그렇게 키워서 다들 잘 컸고. 그래서 할인이도 그렇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너희 눈에는 내가 간섭하는 사람으로만 보였나 보구나.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사과드려요. 머리채를 잡은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할인을 때릴 거라고 오해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아이들은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그런 말씀 하셔서 그동안 쌓인 불안이 그 순간 폭발했어요. 제 불안이 어머니를 괴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난 때릴 생각 없었다. 그냥 상황을 정리하려고 팔을 잡았을 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줄은 몰랐어. 내가 무서웠구나? 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그동안 쌓인 것들과 겹쳐서 죄송해요. 저는 난 안 그랬어라고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무서웠구나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불안이 폭발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할인이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 육아 방식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어요. 제가 할인이를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계속 다른 방식을 말씀하시니까 나도 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아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손주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그게 너한테는 간섭으로 느껴졌구나. 예.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엄마 노릇 못한다는 소리로 들릴 때가 많았어요.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훈육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저도 몰랐던 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육아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우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규칙을 만들자. 이대로는 안 돼. 서로의 사랑을 믿되 양육 기준은 부모인 우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어야 해. 엄마, 미안하지만 할인이는 엄마는 사전에 합의된 범위에서만 훈육해 주세요. 위급하지 않으면 신체 접촉으로 제지하지 않기. 그리고 서로의 말투 조심하자. 엄마도 수진이도 그래. 나도 배워볼게. 근데 나도 가족이고 싶다. 나를 완전히 빼지 말아줘. 할인이 할미로는 있고 싶어. 빼지 않아요. 대신 경계를 같이 지켜요. 어머니도 존중받으실 자격 있으세요. 저도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가족에게 규칙이 필요한가 싶었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규칙은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남한테 우리 집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고 며느리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가족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40대 정도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말 대신 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유를 하나씩 말해보세요. 나는 내 방식이 사랑이라고 믿었어. 근데 사랑에도 시대가 있더라. 배우고 싶다. 상담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정옥 씨, 그 말씀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68년 사신 분이 새로 배우겠다고 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압니다. 저는 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세상 전체를 막고 싶었어요. 그게 때로는 어머니까지 막는 일이었네요. 어머니가 할인이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제 불안이 너무 컸어요. 전 도망쳤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데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다 아무 편도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3가지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아이 앞에서 감정 폭발 금지. 감정이 올라오면 교대 신호를 사용하세요.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대신. 그럼 상대방은 자리를 피해주는 거죠. 둘째, 훈육 범위 합의서를 만드세요. 간식은 어디까지, 수면 시간은 어떻게, 체벌은 절대 금지,
신체 접촉은 어떤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애매하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셋째, 감사 기록. 서로 하루에 한 문장씩 고마운 점을 문자로 보내세요. 문자. 그건 또 배워야겠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사실 두 시대의 충돌입니다. 정옥 씨는 자신이 받은 육아를 하시는 거고, 수진 씨는 자신이 배운 육아를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틀리지 않아요. 다만 시대가 다를 뿐이죠.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느냐입니다. 저는 68세에 문자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느리에게서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판이 너무 작아서 오타도 많이 났습니다. 수고했어요를 수고고했어요라고 써서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냈습니다. 오늘 할인이 반찬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며느리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할인이랑 재미있게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가 할머니 오시는 거 기다려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 고마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밥을 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빨래를 개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제가 할인이를 봐주는 것에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에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A4 용지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할인이 훈육 규칙. 간식은 하루 2번. 오전 10시, 오후 3시.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만. TV는 하루 30분. 교육, 영상 위주. 잠자기 전 책 읽기는 할머니 역할. 훈육이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에게 먼저 연락. 위급 상황 외에는 신체 접촉 제지, 금지. 의견이 다를 때는 교대, 신호 손바닥 보이기. 하루에 한 번 감사 문자 보내기. 이 종이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가끔 옛날 방식이 튀어나옵니다. 할인이가 밥을 안 먹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때를 쓰면 사탕으로 달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며느리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만 배우기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배워서 가족이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달 후 다시 놀이터에 갔습니다. 이번엔 그늘이 조금 더 두꺼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졌거든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미끄럼틀 타러 가볼래? 엄마한테 물어보고 저는 옆눈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다녀와. 할머니랑 천천히. 응. 할인이가 제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데리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둘 다. 아들의 목소리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요. 벤치에 앉아서 할인이가 노는 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어색해서 말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진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날 내 손이 내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난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 동네 사람들이 다 봤잖아. 근데 그 손이 떨고 있더라. 그 떨림이 지금도 보이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어머니, 나도 무서웠어.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나는 그냥 손주를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요.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저도 할인이를 사랑해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예. 그 떨림이 이제는 잡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도요. 가족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타인입니다. 우린 타인을 배우듯 가족도 배워야 합니다. 경계 위를 건널 땐 손을 잡고 경계 안에 머물 땐 손을 놓아주며.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끔 옛날 방식이 나오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교대 신호를 쓰고 감사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합니다. 어제는 할인이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미, 엄마랑 사이 좋아요? 그럼 할미랑 엄마 사이 좋지. 예전엔 무서웠어요. 할미랑 엄마랑 큰 소리 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할인아. 할미가 잘못했어.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약속? 약속. 할인이가 제 새끼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주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저처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께요.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8세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아들, 며느리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섭습니다. 틀렸다는 소리 듣는 게요. 쓸모 없어졌다는 소리 듣는 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요. 마지막으로 할인이 같은 아이들에게요. 할머니랑 엄마가 싸워도 큰 소리 내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어른들도 배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이것이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보냅니다. 감사합니다.